김현정의 뉴스 쇼.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려 42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열립니다.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피고 없는 재판,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죠. 법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 법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은 어떨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끝내 무책임한 판단이 나오지 않기를 끝까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재판부터 봐야죠. 네, 안 나오면 걸석 재판입니다. 예, 한 달 만에 재개가 됐는데 어제 결국은 안 나왔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예.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어제 재판은 미루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불출석할 정도의 건강상의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걸석 재판을 열어서 판결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내비친 거죠. 예. 어제 미뤄진 재판이 오늘 열리는데 재판부는 걸석 재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은 공개가 됐지요. 네, 기존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 이후에 국선 변호인이 구성됐죠. 예. 어제 재판에서 이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조현권 변호사 등 모두 5명이고요. 연수원 기수로 치면은 15기에서 39기까지 포진이 돼 있네요. 네. 하지만 이들 역시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조현권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서신을 통해서 계속 접견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도 못 만나요, 피고인을? 현재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재판에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 네. 정말 보이콧인데요, 이건? 이 정도 되면. 전면 보이콧을 하고 있죠. 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다음 포인트 보죠. 네, 김영란법 개정 한 표 차이 부결입니다. 부정청탁금지법, 이제 일명 김영란법. 네. 이 법의 수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의 상한액을 올리는 그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거든요. 예. 결국 부결됐네요. 부결이 됐어요. 12명 위원들이 표결을 했거든요. 과반인 7명이 찬성을 해야 했는데 6명에 그쳤습니다. 사실은 공감대가 거의 다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표결에 붙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350 규정이라고 있죠. 예. 식사는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는데 선물이 농축수산물일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 그렇죠. 이 정도의 안건이었거든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다 농축수산물이면 10만 원 하자, 요거였잖아요, 안건이. 네. 근데 그마저도 권익위원회의 첫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아무래도 시행 1년밖에 안 된 법을 고친 데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설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공감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냐면 이낙연 총리가 네. 농축수산인들 만난 자리에서 설 대목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약속을 좀 지키기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받아보면서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세월호 6월 은폐의 진실입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고요? 맞습니다. 해양수산부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예. 그동안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등을 집중 조사를 했거든요. 예. 이들은 세월호 내에서 6월 발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것, 이거 관련해서
이미 장례를 치른 조은화 허다윤 양의 유해로 생각되어서 추가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그러니까 했고요. 유골이 나와서 장례까지 치른 사람의 유골이 다시 나온 걸로 착각을 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요.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어떤 조사 결과 또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해수부 장관이 사퇴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입장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퇴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가. 사안이 일단 정치권으로까지 퍼졌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까지 두 석방됐습니다.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수사만. 민주당의 안윤석, 송영길, 박범계, 판사적 회몰이 공의병 3인방으로 규정합니다. 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거 아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이 됐죠. 그러자 구속적부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를 향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태도에 대해서 바른정당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유승민 대표는 법관에 대한 모욕 주기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성토를 했고요. 하태경 최고위원은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석방 결정 비판한 송영길, 안민석, 박범계 의원을 향해 적폐몰이 홍위병 3인방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자, 적폐몰이 홍위병 3인방이라고 지목이 된 그 3명의 의원 가운데 한 분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 이란 얘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네, 뭐 그런 말은 정치인들이 뭐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근거가 없이 설득력 없이 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진 씨가 왜 구속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잘 보도가 안 되는데 김관진 피의자의 구속 사유는 첫 번째가 사이버 사령부를 구성을 하는데 구성하는데 자기 편들로 구성해라. 호남 사람은 배제해라. 한 100여 명에 되는 군무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일종의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에요. 으로 그런데 특정 지역 사람들을 아예 배제해서 단 한 명도 특정 지역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으로만도 저는 구속 사유가 되는 엄청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사이버 사령부에 이런 군무원들을 시켜서 댓글 작업을 했는데 댓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특정 후보와 특정 야당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입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그 반국가적인 사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11일 만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든지, 뭐 불처벌 의사표시를 누가 했다든지. 이렇게 석방된 경우는 제가 변호사를 3년 했지만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뭐 구속적 부심물에서 석방되는 경우가 전체 한 15%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다 어떤 상황상의 정황상의 변경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김관진 씨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공범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범도 공동 전범이 아니라 밑에 하위 종범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지휘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석방시키면 이것은 완전히 모든 법질적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신광열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한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아니 구속에서 석방시켜준다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 적부심에서 어떤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건데 이런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 어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판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게 판결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서로 분립되되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서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예. 남용과 독선을 용납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일단은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하는 사람은. 근데 이런 댓글들도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받고 풀려나던 날 전병헌 전 수석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나지 않았느냐. 그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 판사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않으면서 이 판사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가. 이런 댓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전병헌 수석의 사안과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지적했던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범죄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군무원 100여 명을 뽑는데 호남 사람들은 다 빼고 우리 편만 뽑아라. 기가 막힌 일들을 범죄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병헌 전 수석도 국회의원 당시에 이제 있었던 부분에 대한 혐의인데 그것도 상당히 뭐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뭐 아직 뭐 무죄냐 유죄냐는 모르겠습니다만 혐의로 볼 때는 가벼운 혐의로 보이진 않는데요. 김관진의 이 행위는 정말 범죄의 중대성 정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 말고도 말입니다. 요 사이에 그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론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개혁이다 적폐다라고 이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적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저하게 기존의 기준을 벗어나서 했을 때는 당연히 지적되고 한번 왜 그랬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지적을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앞에 영장을 담당한 판사가 11일 만에 당신의 생각은 틀렸다고 일종의 공개적으로 판단을 부정하는 행위를 하는 것인데 이것은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좀 합리적으로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물어볼 수는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 근데 그 도가 좀 지나친 것 아니냐라는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사의 고향이 어디고 이름이 어디고 학교가 어디고 뭐 이런 것까지 신상털기를 하는 것 아니냐. 이 사법부를 너무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지적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진보적인 판결을 한 판사들, 지난번 강기갑 전 의원이요? 의원의 판결을 무죄 판결한 판사를 비롯해서 소위 진보적인 판결을 했던 판사들은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집까지 쫓아가서 데모를 할 정도로 신상털기를 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옳은 행동이라고 우리가 전혀 볼 수 없는 거였죠? 볼 수가 없죠. 당연히 없죠. 여기서 지금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오고 어느 연수원 몇 기라는 것은 공개된 사실 아닙니까? 다 어느 데 가면 찾아볼 수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것과는 이건 경우가 다르다는 말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판사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박탈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부여된 판사들은 자신의 신상과 인명을 분명히 걸고 공개적으로 재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판사들의 그 행위는 검증되어야 되고 평가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승복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들의 판결이 헌법 103조에 따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양심의 기초에서 판결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하고 지적할 그런 권한이 국회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법원은 국회의원의 잘못과 이것을 재판에서 국회의원직을 다 상실시킬 정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이렇게 각 헌법기관이 과연 저 헌법기관이 헌법에 맞게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견제하고 감시할 의무와 권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 훼손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어제 바른정당의 지적에 대한 답변 송영길 의원에게 들어봤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죠. 우병우 전 수석. 네. 지난 금요일에 검찰이 우 전 수석 휴대전화 차량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검찰 내에 우병우 조력자가 있다. 그 조력자를 찾아내겠다. 이런 이유였습니다. 자, 근데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정권 바뀌었잖아요. 우병우 수석은 이제 더 이상 권력자 아니잖아요. 네. 근데 왜 그를 계속해서 검찰 내에서 비호하는 세력이 존재하는 걸까요? 아니, 나라가 해방되어도 친일 세력들은 지금도 일본 제국주의 행위를 옹호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위안부 문제를 평가하는 문제나 지금도 그 잔재라는 것이 무섭게 남아있는 것처럼 그래서 잔재를 청산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은 자기를 합리화하게 돼 있습니다. 우병우의 덕으로 뭔가 자리를 맞은 사람이 우병우를 부인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덕을 본 사람들이라면 그런 것에 의존해서 성장한 것은 자리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송영길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 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금 송영길 의원과 인터뷰 들으시고 김진형님은 개개인 판사에 대해서도 청렴성, 투명성 평가 매년 실시해야 된다. 법원 개혁 반드시 필요한다. 비판할 것 있으면 비판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또 이승희, 최성용님 등등은 근데 지금 이제 그 신상 털기하는 식으로 비판하는 건 내로남불로 보일 수 있다. 예, 누구는 뭐 기각이 옳은 기각, 네. 누구는 아닌 기각 이렇게 갈 수는 없다라는 지적도 꽤 많이 나오고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보내주시고요. 발리의 화산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궁금증 보내주셨는데 분화 단계에 있어서 지금 그 분화구까지 용암이 가득 차 있긴 하답니다. 하지만 아직 용암이 분출된 단계는 아니고요. 발리공항 폐쇄됐고 6만 명의 관광객 발이 묶인 상태다. 여기까지가 지금 상황이고요. 변화 상황이 있으면 저희가 또 생방송 중에 전해드리도록 하죠. 행간 뭐 가지고 오셨어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이 서슬퍼렇던 신군부 명령을 거부한다. 이거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겠죠.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게 한 분이 있습니다. 이 전남 지역의 치안을 총괄했던 고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이었는데요. 예. 이 정부가 뒤늦게 그의 공적을 인정해서 경무관에서 치안감으로 1계급 특별 승진을 추서했습니다. 예. 37년 만에 특별 승진한 고 안병하 경무관.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아마 좀 묻혀서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 뉴스 의미가 큽니다. 공무원이 특진하면은 그 재직 중에 사망한 경우에만 취소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렇고 아마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 경찰 공무원 임용령을 보면 재직 중에 사망한 경찰 공무원만 특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정해져 있는데. 예. 그런데 최근에 달라졌습니다. 재직 중이 아니어도 이 특진을 할 수 있도록 개정이 이루어진 건데요. 경찰 공무원령이라고 하는 건요. 임용령이라고 하는 건데 그 첫 사례로 고 안병하 경무관 특진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겁니다. 이 안 경무관은 정말 사실은 대단한 분입니다. 이 1980년 5.18 당시에 전남 경찰청장격인 전남도 경찰국장을 지냈는데요. 시위대를 향해 발포하라는 전두환 신군부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경찰이 소지했던 무기를 모두 회수 조치를 했던 인물입니다. 예. 당연히 신군부의 눈밖에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랬겠죠. 5월 26일 직무유기와 지휘 포기 혐의로 직위 해제됐고요. 보안사에 연행돼 갖은 고문을 당하다가 1988년 10월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지난 2006년이 돼서야 국가유공자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에 특진까지 37년 만에 특진했습니다. 그 안병하 전남도 경찰국장. 이 뉴스의 행간 이면 의미 깊게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행간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역사를 바꾼다입니다. 우리 이제 심리학에서요. 인지부조화라는
단어가 용어가 있는데요.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그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자기 신념이 현실과 충돌할 때 자기 세계관을 먼저 바꾸지 않고 예. 오히려 자기 신념을 더 강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에 등을 돌려버리고 진실을 외면하는 건데요. 그렇죠. 이 사회 집단도 똑같습니다. 이럴 때 뭔가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한 사람이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목소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건데요. 그래서 전체 흐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 안병화 경무관이 바로 그렇게 홀로 반대 목소리를 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5.18 당시 신군부가 발포 명령을 내렸는데 시민들에게 총뿌리를 겨눌 수 없다 이러면서 거부를 합니다. 예. 그래서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데요. 당시에 안 경무관 비망록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경찰의 희생자가 있더라도 일반 시민의 피해가 없도록 하라. 시위 주동자 외에는 연행치 말라. 아하. 경찰봉 사용에 유의하고 반말과 욕설을 엄금하라. 반말도 쓰지 말아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두환 신군부 세력은 지금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전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광주 사태 초기 전남 경찰국장의 무능과 작전 실패로 군이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이러면서 발포 명령을 오히려 그 책임을 전남 경찰국장한테 안병화 경무관한테 돌리고 있습니다. 아, 회고록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예, 예. 근데 이것 자체가 경찰 자체 조사를 통해서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된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시민의 생명을 살린 경찰을 오히려 무능력자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상식으로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안 경무관이 광야에서 외쳤던 작은 목소리. 이거는 후대에 큰 울림이 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신군부는 아직도 인지 부조화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진실 외면하고 아직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한 사람의 목소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네요. 두 번째 행가 뭔가요? 두 번째 행가는 고통은 온전히 그의 몫이었다입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셨어요. 네. 안 경무관. 그러니까 5.18 당시에 안 경무관 나이가 52세였습니다. 예, 예. 원래 군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경찰의 특채가 된 건데요. 그러니까 그 당시로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잘 나갔던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치안감 승진 대상 1순위였습니다. 예, 예. 그런데 신군부 발포 명령을 거부하면서 한 번에 진짜 한순간에 운명이 바뀌었는데요. 어떤 식으로요? 직위해제를 당한 직후에 보안사에 끌려가서 8일 동안 혹독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위해제 정도가 아니라 고문까지. 네. 당시 신군부는 어떻게 해서든 비리 혐의를 캐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발포 명령을 거부했다가 직위해제됐다? 자기들이 보기에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네요. 어떻게 해서든지 부정축제자로 몰고 싶어 했거든요. 탈탈 털었겠네요. 먼지까지. 그런데도 먼지도 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예. 먼지도 안 나왔어요. 예. 그러는 사이에 안 경무관은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는데요. 고문 후유증으로 담낭염, 고혈압, 당뇨, 신부전증을 앓았고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무너져서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무려 8년 동안 병원을 전전하다가 10월 10일 그러니까 1988년 10월 10일 서울의 한 내과에서 혈액투석 중에 숨졌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상황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런 사실을 잘 몰랐을 때잖아요. 몰랐죠. 우리가 오히려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굉장히 미안하고 죄스러운 마음이 많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정말 쓸쓸히 세상을 떠난 안 경무관. 마지막 행가 뭔가요? 마지막 세 번째 행가는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남았다입니다. 국가유공자로 일단 인정은 했고 특진도 내렸고 또 할 수 있는 일 뭐가 남았을까요? 엄청나게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안 경무관이 사망한 뒤에 유족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데요. 유족들. 지금까지도 23년 동안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소송을 벌이고 있습니다. 퇴직금이나 이런 건 병원비로 이미 다 썼고 빚만 남겼고 이제 사망을 했거든요. 유족들이 94년도에 국가를 상대로 보상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8일 동안 고문받은 것만 인정하겠다. 이렇게 해서 800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유족들이 불복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1억 1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2005년 국가유공자법에 따라서 순직 군경으로 인정이 돼서 이 보훈급여를 신청을 했거든요. 근데 보훈처는 이전에 받은 돈까지 한꺼번에 다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전에 받은 보상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대법원에서 승소했는데 이번엔 감사원이 이중보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또 소송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돼서 결국 패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요. 유족들이 지금 다시 소송을 내서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이건 법논리로서 차가운 법논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요. 예. 우리가 뭔가를 대처를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구속 사유는 예. 첫 번째가 사이버 사령부를 구성을 하는데 예. 구성하는데 자기 편들로 구성해라. 호남 따르면 배제해라. 예. 한 100여 명에 되는 군무원을 채용한 것입니다. 일종의 공무원을 채용한 것이에요. 예. 으로 그런데 특정 지역 사람들을 아예 배제해서 단 한 명도 특정 지역 사람들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이것 자체가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으로만도 저는 구속 사유가 되는 엄청난 문제이고, 두 번째는 이 사이버 사령부에 이런 군무원들을 시켜서 댓글 작업을 했는데 예? 댓글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특정 후보와 특정 야당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서 대통령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개입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거의 반국가적인 사범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중요한 것은 판사님이 영장 실질 심사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11일 만에 아무런 사정 변경이 없었습니다. 석방이 됐습니다. 피해자 합의가 있었다든지, 불처벌 의사표시를 누가 했다든지. 예. 이렇게 석방된 경우는 제가 변호사를 3년 했지만 예.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다. 이례적인 게 아니라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구속적 부심물에서 석방되는 경우가 전체 한 15%가 된다고는 합니다만, 그 경우에는 다 어떤 상황상의 정황상의 변경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군요. 그렇습니다. 더구나 지금 김관진 씨는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죄를 지금 부인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단독 범행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공범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 공범도 공동 정범이 아니라 밑에 하위 종범들이 지금 구속돼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을 통지휘할 위치에 있는 국방부 장관이었던 사람을 석방시키면 이것은 완전히 모든 법질적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이 신광열 판사의 이번 판결에 대해 비판한 거다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이제 반대하는 측에서는 구속에서 석방시켜준다는 것이 무죄를 의미하는 것도 아닌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혐의가 없기 때문에 이 적부심에서 어떤 타당한 근거에 의해서 판사가 판결을 내린 건데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앞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이 사안에 대해서요. 책임져야 할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중 책임을 묻겠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오늘 어떤 조사 결과 또 어떤 재발 방지 대책이 나올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야당에서는 자유한국당에서는 해수부 장관이 사퇴할 문제다라고 하는 거고 그 유가족 입장에서는 입장도 나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사퇴할 건 아니다. 네. 이렇게 또 얘기가. 사안이 일단 정치권으로까지 퍼졌죠. 자,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포인트. 김정훈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이어 임관빈 전 정책실장까지 석방됐습니다. 두 사람이 풀려났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철저한 수사만. 민주당의 안윤석, 송영길, 박범계, 판사적 회몰이 홍위병 3인방으로 규정을 합니다. 예,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의 목소리 지금 들으셨습니다. 이게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 거 아니? 김관진 전 국방장관이 지난 주말에 구속 상태에서 석방이 됐죠. 그러자 구속적 부심 판결을 맡았던 판사를 향해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태도에 대해서 바른정당에서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유승민 대표는 법관에 대한 모욕 주기 당장 중단돼야 한다 이렇게 성토를 했고요. 하태경 최고위원은 방금 전에 들으신 것처럼 석방 결정 비판한 송영길, 안민석, 박범계 의원을 향해 적폐몰이 홍위병 3인방이다 이렇게까지 규정을 했습니다. 자, 적폐몰이 홍위병 3인방이라고 지목이 된 그 3명의 의원 가운데 한 분 이야기를 직접 좀 들어보죠.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송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송영길입니다. 적폐놀이 홍위병 3인방 이란 얘기를 지금 들으셨어요? 네, 그런 말은 정치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안 쓰고요. 중요한 것은 이 중요한 결정이
이렇게 합리적으로 근거가 없이 설득력 없이 된 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관진 씨가 왜 구속됐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이게 잘 보도가 안 되는데 김관진 피의자의 하지만 이들 역시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하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요? 조현권 변호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또 서신을 통해서 계속 접견 요청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변호사도 못 만나요, 피고인을? 현재까지 그런 상태입니다. 재판에 안 나오는 건 물론이고. 네. 정말 보이콧인데요, 이건? 이 정도 되면. 전면 보이콧을 하고 있죠. 예. 오늘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다음 포인트 보죠. 네, 김영란법 개정 한 표 차이 부결입니다. 부정청탁 금지법, 이제 일명 김영란법. 네. 이 법의 수정이 초일기에 들어갔다. 여기까지는 어제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그 개정 움직임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그래요? 국민권익위원회가 어제 전원위원회에서 농축수산물에 한해서 선물의 상한액을 올리는 그 개정안 안건을 논의했거든요. 예. 결국 부결됐네요. 부결이 됐어요. 12명 위원들이 표결을 했거든요. 과반인 7명이 찬성을 해야 했는데 6명에 그쳤습니다. 사실은 공감대가 거의 다 형성이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막상 표결에 붙이니까 그게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사무십 규정이라고 있죠. 예. 식사는 3만 원 이하, 선물은 5만 원 이하, 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 이런 규정이 있는데 선물이 농축수산물일 경우에는 그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자. 그렇죠. 이 정도의 안건이었거든요. 국산이든 외국산이든 다 농축수산물이면 10만 원 하자. 요거였잖아요. 안건이. 네. 근데 그마저도 권익위원회의 첫 문턱을 넘지 못한 겁니다. 아무래도 시행 1년밖에 안 된 법을 고친 데 대한 부담감이 컸던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서울 전에 김영란법을 개정하려던 정부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왜 공감대가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냐면 이낙연 총리가 농축수산인들 만난 자리에서 설 대목을 실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이거 약속을 좀 지키기 어렵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고치는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 좀 받아보면서 마지막 포인트 가죠. 네, 세월호 6월 은폐의 진실입니다. 진상조사 결과가 오늘 발표된다고요? 맞습니다. 해양수산부 자체 조사가 진행되었는데 그 결과가 오늘 나올 예정입니다. 그동안 세월호 현장수습본부 본부장, 부본부장 등을 집중 조사를 했거든요. 이들은 세월호 내에서 6월 발견 사실을 제때 알리지 않은 것 이거 관련해서 이미 장례를 치른 조은화, 허다윤 양의 유해로 생각돼서 추가 유해 발견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진술을 했고요. 유골이 나와서 장례까지 치른 사람의 유골이 다시 나온 걸로 착각을 했다? 네. 그렇게 추정을 했죠.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는 것은 삼권 분립을 저해하는 것 아니냐. 사법부 어떤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 아니냐.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것이 판사가 임의로 자의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어긋나게 판결해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삼권 분립이라는 것은 서로 분립되되 서로 견제하고 비판해서 균형을 이뤄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예. 남용과 독선을 용납해라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은 일단은 범죄를 부인하는 사람은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인하는 사람은. 근데 이런 댓글들도 같이 달려 있었습니다. 그 김관진 전 장관이 구속적부심 받고 풀려나던 날 전병헌 전 수석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돼서 풀려나지 않았느냐. 그럼 전병헌 전 수석에 대해서는 그 판사에 대해서는 왜 지적하지 않으면서 이 판사에 대해서만 지적을 하는가. 이런 댓글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 사안 자체가 전병헌 수석의 사안과 이 사안 자체가 전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지적했던 것입니다. 질적으로 다른 차원이다. 범죄의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세금으로 군무원 100여 명을 뽑는데 호남 사람들은 다 빼고 우리 편만 뽑아라. 기가 막힌 일들을 범죄 행위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병헌 전 수석도 국회의원 당시에 이제 있었던 부분에 대한 혐의인데 그것도 상당히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것도 아직 무죄냐 유죄냐는 모르겠습니다만 혐의로 볼 때는 가벼운 혐의로 보이진 않는데요. 김관진의 이 행위는 정말 범죄의 중대성 정도가 다른 범죄와 비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김관진 전 장관의 경우 말고도 말입니다. 요 사이에 판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마다 여론에서 이것은 옳다 그르다 개혁이다 적폐다라고 지적하는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판사의 판결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지적하느냐에 따라서 논란이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현저하게
기존의 기준을 벗어나서 했을 때는 당연히 지적되고 한번 왜 그랬는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우리의 지적을 떠나서 영장실질심사를 한 판사를 부정한 거 아니에요. 김현정의 뉴스 쇼. 심사숙고할 기회를 주겠다. 또다시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없이 공판을 진행하겠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려 42일 만에 재개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박 전 대통령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요.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열립니다. 오늘도 나오지 않으면 결국은 피고 없는 재판, 걸석 재판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건 단순히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가 아니죠. 법치에 대한 부정입니다. 법치주의 국가의 대통령까지 지낸 인물이 법치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 심정은 어떨지 정말 모르는 걸까요? 끝내 무책임한 판단이 나오지 않기를 끝까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김현정의 뉴스쇼 출발합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가 주목한 오늘의 포인트 김정훈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 기자. 네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재판부터 봐야죠. 네, 안 나오면 걸석 재판입니다. 예, 한 달 만에 재개가 됐는데 어제 결국은 안 나왔어요. 네, 박 전 대통령은 어제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예, 예. 재판부가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어제 재판은 미루기로 했고요. 그렇죠. 그러면서 형사소송법상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지만 재판부가 보기에는 불출석할 정도의 건강상의 이유는 없다고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서 앞으로 걸석 재판을 열어서 판결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점을 내비친 예, 거죠. 예. 어제 미뤄진 재판이 오늘 열리는데 재판부는 걸석 재판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어제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지만 새로 선임된 변호인단은 공개가 됐지요. 네, 기존 변호인단의 집단 사임 이후에 국선 변호인이 구성됐죠. 예. 어제 재판에서 이들의 모습이 처음으로 공개가 됐습니다. 조현권 변호사 등 모두 5명이고요. 연수원 기수로 치면은 15기에서 39기까지 포진이 돼 있네요. 네.